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청자 참여 뉴스 제시카입니다. 네, 마을 기자들이 취재한 제주 구석구석의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마을 기자 여러분들이 월대천이나 태육계 같은 피서지를 알려주셔서 네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아유,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이와 같은 어떤 좀 실질적인 소식들이 전해질지 제시카 지금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보말, 바다 고둥을 뜻하는 제주어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우도 비양도에서는 해녀들이 직접 잡은 보말로 보말죽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하는데 강윤희 마을 기자가 소개합니다. 바다에서 나고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비양동 해녀들입니다. 아이고 많이 했네. 어이구, 많이 잡으셨네요.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아, 그럼요. 보말 저 보물이죠. 공동물질에 나선 지 2시간 만에 바다에서 갓 잡은 보말을 조락에 담아 하나둘씩 바다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네, 조락이라고 하는군요. 많이 했수가? 많이 했어? 많이 했네. 이거 몇 시간 작업한 거? 이거? 한 3시간? 완전 실하다. 와. 실합니다. 이거 보말 잡으면 뭐 했을 거 맛이? 숙성. 그만 섭니까? 운정아. 너는 왜 조락이 2개야? 친구인가 봐요. 돌포말하고 수도리 보말? 보말은 최상급인 수두리 보말, 아, 그리고 먹보말, 돌포말 순으로 나뉩니다. 이게 종류가 있군요. 보말죽으로는 최상급인 수두리와 먹보말만 사용되기 때문에 돌포말을 잡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망사리에 담아서 삶는구나. 네. 쉽게 하기 좋게 게 그러니까. 옛날엔 소떼 그래 막 퍼신디 아, 이제는 하기 그렇구나. 분리가 고쳐야 될 거 아니? 이거 누가 묻는다. 아 이게 열압 없어. 걔네 이거는 먹보말엔 한 거고 요거는 수들이 보말 이거 수들이 뭐 생김새가 보말이고 다른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요거는 저거 이거는 댕갱이. 야 이거 요 맞죠? 맛은 어떤 게 맛이? 맛 정말 맛있어. 아까 수두리하고 먹보말 해서 이게 맛이 어떻게 들려? 쫄깃쫄깃한 맛이 있고. 이건 들큼해. 이거 먹어봐. 달콤하다고. 아, 네. 아, 이게 들큼하다고. 들큼해 달콤하다. 이거 뜻이 와, 되게 통통하다. 그러네요. 평하고 이거 어때요? 이거는 뜨거워서. 이게 취재 현장이 작년보다 굉장히 올해 좀 보말이 많이 재밌네요. 없다고는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전보다 많이 잡아서이기도 하지만 산란기의 해루질로 인한 요인도 있다고 말합니다. 해루질 때문에. 그래서 산란기엔 안 되죠. 해녀들이 예. 방번제로 물때에 맞춰 새벽까지 바당 지킴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가서 밖에 가서 많이 잡아오고 하니까 수입이 많은데 이제 점점 노인네들은 이제 수입이 적고 하니까 우리 요거라도 해서 이제 십시일반 이제 할머니들이랑 같이 나눠 먹자 해가지고 이거 하루하루 해서 이제 집행해 나가고 있어. 지금까지는 집행해 나가고 있고 이제 물건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공동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예요. 공동작업, 해녀분들 공동체치를 그거를 하시는군요. 네. 보말은 산란기에 들어가는 8월 전 지금이 가장 살이 오르고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밀물때를 맞춰 4, 5일 정도 물질 작업하고 채취한 보말은 다 함께 모여 삶은 다음 알맹이 까는 작업을 거친 후 영양 만점의 보말죽으로 우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깊은 우도 바다 맛을 선물합니다. 우도 안비양 보말 맛이 특별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거 바늘 꽂아줘. 청정지역이나 맛주암띠님 생애. 이게 알마리가. 이게 모든 해산물이 야채 둥둥거리니 우도사 다 청정지. 물살이 좋고 물빨된디라고 하니 이게 힘이 있어. 아, 보말이 요거 막 핀치핀치거리는 냄새 이거.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시야가 탁 트여 물길에 막힘이 없고 바다에는 큰 바위들과 여가 많아 조류가 세고 소라나 보말 등 해산물과 미역과 톳, 모자방 같은 해조류들이 네.
탱탱하고 쫄깃하다고 합니다. 요새 보기 이런 것에 힘든데요. 해녀들의 네. 어장관리 노력이 더해져 더 특별한 맛을 내는 듯합니다. 신윤경 기자님, 네. 장성규 아나운서님, 네. 두 분도 우도 보말죽 꼭 한번 드셔보기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아유, 먹고 싶어요. 지금까지 마을 기자 강윤희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 네. 꼭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너무 시의성 있는 기사였어요. 우리 제주 전역의 이 해안가를 따라서 보말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네. 우도 보말이 또 저렇게 유명하네요. 아, 그렇게 이렇게 많이 잡히는 모습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꼭 네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자,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주에 고인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게다가 많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모두 41개인데 이게 있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김정연 마을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용담 지성묘 2호는 표시 안내문이 가로등처럼 위에 붙어 있습니다. 아우, 골목길로 이렇게 들어가시네요. 뭔가 적다란 골목을 이리저리 빠져나가니 잔디마당이 나옵니다. 뭔가 약간 주택가 구석에 지성묘가 있습니다. 탐사보도군요. 이 지성묘는 여러 개의 판석이 덮개돌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아. 받치고 있습니다. 저런 구석에 있네요. 판석을 무덤이 네. 벽으로 삼아 매장부를 지상에 마련한 형태의 제주도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아, 만들어진 시기는 청동기 시대 후기 또는 철기 시대 초기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문한 곳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운동장 남쪽입니다. 아, 멀리 가셨네요. 용담 지성묘 1호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인돌이 남서쪽을 제외한 주위가 흙과 잡석으로 묻혀 있습니다. 덮개돌 밑에 여러 매의 넓고 납작한 돌이 둘러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돌도끼와 사람뼈 조각이 발견되었으며 연대는 청동기 시대 후기 또는 돌도끼. 철기 시대 초기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성묘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외도 광령을 찾아가 네, 보았습니다. 외도에 고인돌이 광양 많다고 지성묘 하더라고요. 1호 아, 네. 그래요. 입구에 있는 밭이 관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수풀을 헤치고 가야 합니다. 가다 보니 초록 철책과 안내문이 보입니다. 크기가 굉장합니다. 덮개돌이 크기가 323cm이고 너비가 286cm나 됩니다. 저런 큰 고인돌이 있는데 그러나 초록 관리가 철책이 전혀 안 돼 높게 있네요. 고인돌을 네. 가리고 있을 뿐 아니라 마당이 아주 좁아 제대로 감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광영 고인돌 2호는 잘 정비된 과수원 안에 있어 찾기는 쉬웠지만 여기도 철책이 가로막아 제대로 감상이 어렵습니다. 덮개돌이 남쪽 일부는 땅에 묻혀 있습니다. 고인돌의 입구는 남쪽으로 트여 있으며 10매의 고인돌이 둘러져 있습니다. 길이가 290cm, 너비가 207cm나 됩니다. 광영 지성묘 2호 근처에는 지성묘 형태였지만 지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다가 어느 날 사라지는 돌무더기도 있어 보입니다. 아,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되는군요. 지난 가을에 찍은 사진에는 지성묘 모양의 돌무덤 두 개가 밭 남서쪽 네. 구석 부분에 있었습니다. 에야. 그런데 이번에 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고인돌 모양이었던 게 전부 치워지고 그 밭이 이렇게 평평하게 됐더라고요.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성묘가 제주도에 등록돼 있는 것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등록되지 않은 것도 관리를 하는 건가요? 1차적으로는 등록되어 있는 거 관리를 하고 등록되지 않은 거는 만약에 그쪽에 뭐 개발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문화유적 분포지도상에 이게 매장 문화재 뭐 영향 검토라든지 이런 게 거치게 되어 있어서 지성묘 관리에 대해 문의해보니 보호해야 할 유산이지만 아이고. 관계부처에서는 이거 왜 세운 사유지라서 거예요? 문화재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많아 이거 뭐 그냥 쓰고 오히려 있는 거 아니에요, 힘들다는 갖다가? 이야기도 합니다. 아. 외도 그 지성묘 가치를 2호는 모르고. 길가에 있어서 찾기가 제일 쉬운 지성묘입니다. 광영 지성묘 1호나 2호에 비하면 크기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하우스 앞에 그냥 있네요. 길이가 267cm라고 하니 그래도 큽니다. 덮개돌의 단면은 아치 모양이고 동쪽이 60cm쯤 들려 있습니다. 외도 지성묘 3호를 찾아가는 중에 눈에 띄는 형태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탁본을 했던 먹물 흔적도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탐나국 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암각화라고 합니다. 아, 그러나 탐나국 시대. 아쉽게도 문화재로 등록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외도 지성묘 3호는 덮개돌 윗면에 성열이 65개나 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열은 선사시대 예술의 일종으로 돌 표면을 깎거나 파내어 도형을 만든 것입니다. 의미는
풍요와 다산, 무사안녕, 별자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좋은 뜻이네요. 그 외의 지성묘들도 둘러보았습니다. 대부분 무너져 내려앉거나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형태로 이건 형식을 이건 알 수 없이 아니죠. 밭 구석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아유, 다른 이거는 지성묘들도 차례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정은 다들 비슷합니다. 그나마 지성묘라는 안내문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걸 누가 무너진 줄 강화도나 알겠어요. 남해안의 다른 지역들은 깨끗이 정돈된 잔디밭에 눈으로 보이게 잘 조성해 놓은 고인돌 공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 비교하면서 제주도 내 지성묘들을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보여줄 방법이나 지성묘 문화재에 대한 보전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여 안타까웠습니다. 김정연 마을 기자입니다. 네. 야, 이거 정말 김정연 마을 기자님이 정말 제대로 탐사 보도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현장을 네. 한두 곳만 간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고인돌에 대해서 취재를 해주셨는데 정말 제대로 된 관리, 보호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건 정말 강화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보다 철저한 관리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신식 장비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일기예보를 발표한다고는 하지만 네. 종종 예상을 빗나가서 곤혹을 치르기도 하죠. 그렇다면 옛 조상들은 어떻게 날씨를 예측하고 또 대비했을까요? 조상들의 슬기로운 날씨 생활, 김남호 마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날씨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재밌겠네요, 여기서. 기상 상태를 관측하고 예보하는 일을 하는 제주지방 기상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네. 야외에는 기본적인 기상 관측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관측 장비를 활용하여 기온, 기압, 습도, 구름의 양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일기예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일기예보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기예보는 우선 기온, 기압, 풍량, 풍속 등 기상 요소를 관측하게 됩니다. 이 관측된 값을 슈퍼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면 슈퍼컴퓨터가 각종 일기를 생성하게 되는데 예보관 이를 판단해서 최종 일기예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생산된 일기예보는 인터넷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서비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들이 없던 과거에는 어떻게 미리 날씨 변화를 알 수 있었을까요? 관천만기법이란 하늘의 색, 구름의 모양과 움직임, 그리고 동물들이 행동 등을 통해 앞으로의 날씨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네, 개미들이 막 이렇게 분주하게 맑음 움직이는 모습. 혹은 갤 징조로는 풀잎이나 구조물에 아침 이슬이 맺혀 있다. 구름이 높은 하늘에 걸려 있다 등이 있고요. 비가 올 징조로는 아침에 서쪽 하늘에 노을이 져 있다. 서쪽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다. 햇물이 달무리가 나타난다. 서쪽 하늘이 흐려져 있다. 개구리가 운다. 야, 상황에 맞게끔 지금 제비가 치면 가까이 난다. 잘 넣으셨어요. 굉장히 잘 개미들이 찍으셨네요. 줄지어 이동한다. 네. 이야. 평소에 멀리 보이던 산이나 섬이 가까이 보인다. 어르신들이 등이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산이 가까이 보이면 비가 온다. 이 밖에 강풍이 징조로는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바다에 너울이 있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질 징조로 고양이가 갑자기 설쳐된다. 고추 잠자리가 때를 지어 높이 날아다닌다 등 다 적어야 되는 게 그 있네요, 현상들이 이거. 생각 외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조상님들이 썼던 관천만기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 기상 자료가 없던 시절에는 구름의 움직임이라든지 동물의 움직임 그리고 식물의 상태를 보면서 날씨를 예측했는데 최근에는 인공위성이라든지 레이더 그리고 자동 기상 관측 장비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슈퍼컴퓨터가 이를 분석하기 때문에 관천만기는 지금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기상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농어민이나 여행자 등이 야외 활동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결국 오늘날의 기상 관측 기본 자료인 기온, 기압, 습도 등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 과학적 증거는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을 기자 김남호입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김남호 마을 기자님이 정말 발품을 많이 파신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화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지금 나와 계시네요. 네, 인사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꼭 한번 이렇게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번 아이템 정말 신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을까요? 네네. 이렇게까지 칭찬해 주시 진짜 고맙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책길에 제비들이 평상시보단 상당히 밑으로 날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제비들이 밑으로 나는 거는 곤충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걸 먹이를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 이외에도 그 역시 운동길에 우리 마을 가까이에 보게 되면 계곡 그 물이 있는데 거기에 개구리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개구리들이 우는 거는 개구리가 허파 호흡과 피부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날씨에 따라서 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쳐서 관천방기 옛날에 했던 거 그걸 생각해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촬영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실제로 비가 왔나요? 그렇습니다. 네. 오, 슈퍼컴퓨터보다 낫네요.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서쪽 아침에 무지개를 봤거든요. 아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네. 잠시 개여 있는데 그 한 2시간 있다가 또 비가 왔어요. 비가 왔죠. 우리 김남호 마을 기자님께서는 제가 이 취재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좀 교육적이다. 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교사 출신이시죠? 과학교사로 한 30년 하고 그다음에 5년 동안 진로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아이템이 교육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제가 그 5년 동안 동대표를 했는데 마을에 아파트에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볼거리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 취재가 그런 경향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쩐지.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시니까 저희한테는 참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마을 기자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은 처음에는 머리하고 가슴은 있는데 손발이 제대로 될까 좀 나이도 아직은 어리지만 조금 있고 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상당히 재미있고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끝으로 지금 다른 마을 기자분들, 예비 마을 기자분들 있잖아요. 우리 제시카를 시청하시는 이분들에게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보라. 이런 멘트도 한번 좀 해주세요. 그냥 우리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적극 권장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잘해주시는 우리 김남호 마을 기자님. 시간 관계상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규 아나운서님, 신은경 기자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JBS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매 주마다 한 분씩 만나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각오가 좀 대단하시고 참여하시는 열정이 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민자치의 중요성은 다들 잘 알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이 오라동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아주 신속하게 마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명숙 마을 기자입니다. 한층을 끼고 있는 오라대교 옆길을 따라 오라초등학교 오가는 길입니다.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방호벽만 설치된 이곳을 지나갈 때 방호벽 위에 올라가 모험을 하듯 걷기도 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장난을 치다가 실수하면 10m 이상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지난 6월 오라초등학교 학생이 직접 제안한 내용입니다. 너무 위험해 보인다. 가림막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구나, 저게. 주위의 위험 요소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제안한 덕분에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전혀 안전바가 없었군요. 없으면 더 위험하죠. 저희도 미처 발견하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한 그 민원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오라초등학교 학생이 관심 갖고 이렇게 신청해 주셔가지고 찾아서 마을 기자를 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민원 내용을 듣고 현장 확인하고 하니까 일단 이건 분명 위험한 곳이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수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저 힘에 닿을 때까지 일단은 최대한 빨리 보수를 신청했고 발주도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마무리하니까 되게 보기도 좋고 그리고 제가 그 학생들 위해서 조금 안전시설을 했다는 게 저는 이 뿌듯함으로 오라동 발전이라도 더 저게 윈윈이죠. 노력을 하고 오라동 연미마을에는
아까운 어진이 놀이터가 탄생했습니다. 어진이 놀이터. 연미마을에는 지금까지 어린이 놀이터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정말요? 마을 어린이 주민들은 놀이터죠? 어진이 마을 해관 놀이터가 주차장을 아니고요.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놀이터를 만들어 줌으로써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낸 사업으로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저것도 주민들의 의견이었을까요? 이 운동하고 혼자들은 저기 놀라 해가지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줘서 놀 수 있어서 참 좋겠네요. 우리 노인들도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와서 팔 운동도 하고 걷기 운동도 하고 여러모로 좋아요.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아주 좋고 우리 마을이 진짜 문화마을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표정에서도 이밖에도 흡족함이 국가 느껴지네요. 명성 제92호 방송문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 취약지역 밤거리 도로 유도 사인, 동성마을 와. 앞 한천 경관 조명 설치 사업 등 밤거리가 보라동은 환해졌네요. 주민참여 예산 사업과 주민제한 사업 2분기 추진 사업을 주민들의 모두 주민들의 뜻에 따라 이게 또 저렇게 적극 완료했다고 반영되고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기자 문명숙이었습니다. 마을 분들의 제안도 대단하지만 네. 이런 제안을 잘 받아들인 관도 대단한 것 공사업소도 같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네. 좋은 모델이 될 것 같네요. 전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삼복더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도내 해수욕장마다 여름을 즐기는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라르방도 피서를 즐기고 있다. 예? 제대로 된 기사 맞겠죠? 함덕 해수욕장의 새로운 명물로 등장한 도라르방 배진섭 마을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제주 돌하루방은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적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엄하면서도 해학적이며 다소 신비스럽기까지 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요새는 도라르방 이를 모습이 다시 다양해졌어요. 현대적으로 저런 모습도 재창작하여 처음 봐요. 또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함덕 소호봉 해변과 북촌인데요. 이곳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변신한 돌하루방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워서 쉬고 있네요. 정말 쉬고 있군요. 정말 하나의 그 캐릭터가 됐네요. 네. 아우 멋지다. 이 좋은 이 하루방을 새롭게 하트, 창조하는 손하트.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작업을 하게 된 어떤 의도나 배경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제주도의 한 사람으로서 원래 제주를 대표하는 도라르방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알려진 이유들을 찾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왜 도라르방이 섬땅에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됐는데 그 이유가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제 불안한 마음들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위로받고자 세웠던 게 속뜻이거든요.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 오늘날 이제 2000년도에 새로운 도라르방의 모습을 작업할 수 있겠다. 네, 불안하는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도라르방. 앞으로도 더 제주스러운 돌하루방의 변신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배진섭 마을 기자님 잘 봤습니다. 도라르방의 어떤 전형적인 이미지를 떠나서 저렇게 다양한 캐릭터로 탄생할 수 있다는 거, 저게 우리 또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이루어졌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그 제주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게 바로 주민들의 노력 때문일 겁니다. 특히 조천읍 서늘리 주민들은 마을 내 동백동산을 잘 가꾸고요. 이를 활용한 생태문화체험 축제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데 박지영 마을 기자의 시선을 따라서 함께 축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동백동산인데요. 축제 기간에 셔틀버스가 운행됐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축제 이름은 서늘꽃으로 마실갑주. 특이하죠? 가보시죠. 코로나 시기에 가지고 지금 한 2년을 행사를 못했습니다. 네. 원래가 9회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서 도에서 그 지원이 돼가지고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백동산을 직접 탐방함으로써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게 이 축제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동백동산이라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습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 선을 1, 2 마을에 동백동산이 있는데요. 오늘은 동백동산의 생태적인 거, 문화적인 거, 그리고 역사적인 것을 빌어보는 람사르 습지 생태문화 체험 축제입니다. 그 축제에 저희는 람사르 습지 도시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람사르 습지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습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 협회가 지정 등록해 보호하는 습지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24곳이 있는데 동백동산은 2011년 4월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곳은 전시실인데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동백동산의 매력을 순간 포착한 다양한 사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도 보이고 모두 공모전을 통해서 접수한 것들이래요. 네. 이 샌드아트 공연도 열렸는데 지금은 일반 참가자가 직접 체험하는 모습이고요. 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그래요. 엄청 집중하고 계시네요.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네요. 이 잠들었던 예술 감각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 밖에도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열쇠 고리 만들기 체험 부스도 보이고 여기는 보드게임도 할 수 있고 또 선을 장터까지 열려서 청정선을숲에서 채취한 친환경 먹거리와 제철 농산물, 기념품 등이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아기자기한 물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예뻐요. 과소비할 것 같아요. 이 행사를 어떻게 아셨나요? 저희 숙소가 이 근처여서 가볼 만한 데 알아보다가 동백동산 마침 오늘 행사 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됐어요. 이 행사에 참여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동백동산 처음 와봤고요. 또 습지라고 해서 한번 체험해보고 싶었고 다양한 체험 부스 있어서 아이들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 가지 소식 같이 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벌써 끝났어요? 네. 더 없어요? 끝났어요. 더 주세요. 더 네. 기사를 더 주세요. 너무 재밌어. 너무 후루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더 많이 기사를 보내려면 더 많은 마을 기자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야겠죠. 네. 자, 그 마을 기자를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 안내를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많은 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벌써 네. 이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또 들리고 있어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네, 시청자에 의한 시청자를 위한 뉴스 제시카. 다음 시간에도 지역성 짙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사도 없어요? 벌써 끝났어.